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이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는 그저 드라마 속 내용이 아니라 조선시대 한 야담집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다만 그 속에는 아들이 아닌 손자라 돼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두 사람은 원수지간의 자식들이었다. 그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은 1453년에 발생한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비롯한 숱한 이들을 죽인 사건이다. 수양, 지하에서는 내 놈을 용서치 않으리라. 피를 흩뿌려 얻은 세조의 권력. 계유정난의 밤, 조선의 역사는 바뀌었고 그날의 핏빛 기억은 백성들의 뇌리에 수백 년 동안 또렷이 남아있었다. 조선 초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아마 단종이 아닐까요? 그는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던 것도 모자라서 결국 유배지인 영월 땅에서 17이란 어린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이 계유정난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의 충신이자 단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김종서를 제거한 사건인데요. 1453년 10월, 그날 밤 조선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초, 가장 태평성대했던 세종대왕의 시대가 끝나고 한양에는 또다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453년 10월 10일, 야심한 밤에 수양대군이 무리를 이끌고 김종서를 찾아간다. 당시 수양대군과 김종서는 단종이 보위에 오른 직후부터 팽팽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수양대군은 편지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신복을 시켜 철퇴로 김종서를 내려치게 한다. 김종서를 기습한 뒤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어서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정난, 나라가 처한 위태로운 재난을 자신이 평정했다는 것이다. 정말 김종서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일까? 말하자면은 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목차에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 일어났던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인 사건을 기유정난이 아니라 기유사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말하자면 기둥이 될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장릉, 단종의 능이다. 그 아래쪽에는 조선 후기 정조의 명령으로 세워진 배식단과 장판옥이 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명의 충신들을 기리기 위한 곳인데 사륙신이라 일컫는 신하의 이름들과 함께 김종서의 위패도 모셔져 있다. 김종서, 세종대왕 때 북방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두만강 주변에 육진을 설치해 오늘날의 국경을 확정한 인물이다. 우리에게 장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종서는 사실 이제 문과에 급제한 이제 문신 엘리트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무관을 문관이 통제한다는 그런 이제 문민 우위의 문관 우위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최고 사령관 자리에는 주로 이제 문관들이 가는데 이제 김종서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문신이면서 무장의 호방함을 겸비했던 김종서는 어머니와 아내의 임종도 하지 못한 채
세종의 명에 따라 오래도록 국방을 지켰다. 세종대왕으로부터 세자와 세손, 즉 문종과 단종을 잘 돌보라는 유언을 받은 고명대신이었다.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김종서를 역적으로 몰아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 한명회, 권남 등과 함께 살생부를 작성해 영의정 홍보인과 경조판서 조극관 등 정부 핵심 인물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였다. 계유정난이 있던 날, 실록에는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컴컴해지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화살이 떨어졌다고 적고 있다. 이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음을 사관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계유정난의 밤이 지나고 10월 11일 수양대군은 영의정 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겸판 이병조사라는 관직에 오른다. 영의정이면서 문신과 무신의 인사권까지 틀어주인 것이다. 며칠 뒤에는 군사를 통솔하는 병마도통사까지 겸하게 된다. 조선시대 종친, 즉 왕의 적자 4대, 서자 3대까지는 벼슬을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굳어진 것은 성종 때부터다.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종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왕권을 신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자기에게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만하게 풀어놓을 수는 없고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왕의 직속 가족들을 위한 관서 종친부. 왕을 도울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종친을 관리하고자 세종이 만든 것인데 혹 훗날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상했던 건 아닐까. 세종대왕의 정비인 소혼 왕후가 낳은 8명의 아들 중 둘째였던 수양대군. 김종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에 능했다고 한다. 석보상절, 역대 병요 등을 편찬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던 세종의 곁에서 왕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둘째 왕자였던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자기 왕을 보좌하고 또 왕실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탱될 수 있도록 하는 왕업적 측면에서 그 수양대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수양대군을 활동시키게 된 주된 그 배경이 있지 않는가. 세종은 수양을 아끼긴 했지만 왕위는 장남인 문종에게 그리고 장손인 단종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인 태종이나 셋째인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김종서 등에게 이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3년도 못 채우고 승하한다. 제대로 국상도 치르지 못한 채 12살의 나이에 단종이 보위에 오르게 된다. 보통 어린 왕이 보위에 오르면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단종에게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었다. 선왕의 신뢰를 받았던 신하들과 장성한 숙부들만이 곁에 있었다.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때다. 좌의정이었던 김종서는 장성한 대군들이 세력을 모으는 것을 견제했고 수양대군 역시 자신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로 김종서를 꼽았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야 만다. 계유정난이 조선이란 나라에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 상처를 준 겁니다. 이게 유학국가로서 효와충이라는 점에서 이제 김종서가 한 말 중에 선대를 계승한 임금은 아버지의 형제를 신하로 삼는다.
이제 김종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선대 그 선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임금은 아버지의 형제를 신하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도 단종의 한 신하에 불과한 인물인데 이 신하에 불과한 인물이 결국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면서 모든 이제 유교 유학 조선 유학 사회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입니다. 조선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 이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장차 원수지간이 될 줄도 모르고 사랑에 빠진 김종서의 아들과 수양대군의 딸이 등장합니다.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불리는 공주의 남자. 역사 속에서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자식들은 정말로 만나고 사랑했을까? 공주의 남자는 있었을까? 계유정난으로 원한을 품은 남자 주인공이 복수를 꿈꾸고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일련의 내용들. 모든 드라마들은 설령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 하더라도 상상이 더해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구성되기 마련인데 계유정난과 그 이후 세조의 시대까지 전개되는 내용 중 대우라 칭하던 자는 어찌 되었느냐? 어머님을 좀 뵈야겠다.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부터가 허구일까? 네, 원수를 사랑하게 된 운명의 주인공이 제 곁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의 두 남녀 주인공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저희 드라마 원전인 금계필담에서는 두 남녀가 서로 오랫동안 아끼면서 함께 살았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드라마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부마께서 설득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예? 금계필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야담집인데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자락으로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에 걸쳐 있는 백악산. 그 산속 기암절벽 위에 금계필담에 실려 있는 전설의 현장이 있다. 이 동네에 무슨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굴이 지금 가 보셔도 되고 그 굴 앞에는 수양대군의 딸 김종서의 이제 그 손자 서로 혼인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있는 처지이면서 둘이는 서로 좋아서 요새 말대로 자기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피신하여 도망을 와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단칸 그 초가집을 짓고 그 보굴 앞에 살았다고 그래요. 극적 재미를 더하기 위해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김종서의 아들로 설정도 했는데 전설에는 김종서의 손자가 수양대군의 딸과 사랑을 했고 한양에서 이곳까지 도망쳐 숨어 살았다고 한다. 저 미륵 이쪽으로 요 사이로. 그 사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에는 굴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인근 초가로 나와 머물렀다는 비운의 연인. 전설을 입증하듯 그들이 머물렀다는 굴은 굴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찾기 어려울 만큼 기암절벽에 가려져 있었다. 숨어 살기는 좋겠네, 진짜. 아주 적지지 적지. 여기까지 와도 못 찾는다고요. 정말로 그런 굴이 있을까? 산길을 걸어 올라가 보니 석벽 사이로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겨울 만큼 낮고 좁은 통로가 있었다. 이 굴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리 가져올까요? 김종서가 영모로 몰려 죽음을 당했으니 만약 그의 손자가 살아 있었다면, 게다가 수양대군의 딸과 함께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발각돼서는 안 됐을 것이다. 여기가 그 굴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보굴이에요, 여기가? 예. 이 고장 사람들은 그 구전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이제 전해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야담 집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금계 그 필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그 러브 스토리입니다. 애틋한 전설이 기록된 금계필담은 어떤 책일까? 계유정난 발생 420년 후인 1873년, 의령 현감을 지낸 서유영이 쓴 문헌 설화집이다. 130여 편의 야담이 실려 있는데 조선시대 역사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유독 많다. 금계필담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 역사에서 빠진, 그러니까 야사에 근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또 사육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많이 들어 있고요. 단종과 세조 시대가 조선 후기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회자됐는지 엿볼 수 있다. 광묘는 세조를 칭하는데요. 그 세조에게 한 공주가 있어서 나이가 10여 세가 되었을 때 어질고 덕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질고 착한 공주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났을 때, 절제 김종서와 사육신이 모두 도륙을 당할 때 일찍이 눈물을 흘렸고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드라마에도 등장한다. 정령, 상황 전화를 폐위시키실 것입니까? 네가 할 바 아니다. 유배를 보내신 다음 어린 전하께 사약을 내리시겠지요. 아버님과의 연을 끊어냈으니 더는 저를 자식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이후 금계필담의 내용은 이렇다. 공주가 울면서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세조가 크게 노하여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게 됐다. 정의왕후가 비밀이 유모를 불러 보물을 주면서 공주와 함께 피하라 했고, 세조에게는 딸이 죽었다고 거짓을 고했다. 금계필담에는 보은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궁에서 도망친 공주와 유모가 도착한 곳이다. 보은군은 실제로 보굴의 전설이 어린 백악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토굴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금계필담에서는 공주와 남자가 만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모와 공주는 몰래 도망하여 보은군에 이른다. 깊은 산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배고픔이 매우 심하여 잠시 쉴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총각이 지나다 발길을 멈추고 묻기를, 두 사람은 어찌 이런 데 와 있습니까? 유모가 답하기를 난을 피해 도망왔다고 하니, 총각은 자신도 화를 피해 온 사람이라 말했다. 그들이 함께 산골짜기를 지나 몇 리를 걸어가서 동굴로 들어갔다. 1년 남짓 함께 지내면서 총각은 공주와 정을 나누게 되고 혼례를 올린다. 그제야 총각이 공주에게 피난한 까닭을 물으니 유모가 사실을 고했다. 이 말을 듣고 총각이 말하기를, 나는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냈다는 전설이 서린 보굴. 굴의 이름도 이 사연과 관련이 있다.
이 원수의 집안끼리 서로 알지 못하고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은혜를 이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이 굴을 보덕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금계필담은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계유정난의 밤, 김종서가 철퇴를 맞던 순간에 아버지를 보호하려던 그의 아들도 함께 희생됐다. 김종서의 목은 휴수됐고 시신도 함부로 수습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다 해도 수습할 자식도 없었다. 금계필담의 표현대로 전 가족이 죽임을 당한 상황. 대명률의 모반대역죄가 적용돼 김종서와 장성한 아들들은 모두 죽고 나머지 식구들도 노비로 전락했다. 그런데 김종서의 고향인 공주에 그의 묘가 있다. 도대체 누가 묘를 쓴 것일까? 살아남은 자손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 후기 실록에 보면 김익량이라는 자에게 관직을 내리는데 그가 김종서의 자손이 분명하다고 아뢰는 대목이 나온다. 계유정난을 피하고 살아남은 김종서의 후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금계필담이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었던 것일까? 김종서의 후손을 찾아가 보았다. 드라마에 나오는 종서 선생의 이제 셋째 아들 승유. 네. 그게 실제 인물입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인가요? 승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 아닙니까? 절제. 그 양반이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이름인 승유는 실제로 김종서의 셋째 아들 이름이다. 승자유를 였어요. 김종서에게는 3명의 적자가 있었다. 김종서의 장남과 차남인 승규와 승벽은 계유정난의 아버지와 함께 화를 당했는데 셋째인 승유는 살아남았다고 족보에 기록돼 있다. 은탈했어요. 족보상에는 승유가 도망쳐 후에 아들을 낳았고 김종서의 다른 손자들도 목숨을 건졌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는 승유. 담양에 위치한 김승유의 묘는 시신을 찾지 못해 초혼장을 치른 곳이다. 해남의 방춘 서원, 김종서를 비롯해 순천 김씨 가문 중 재상을 지낸 이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계유정난 당시 김종서는 멸문의 화를 당했지만 살아남은 아들과 손자가 분명히 있었고 이후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에는 그의 후손이 관직을 얻기에 이른다. 우리 시족이 순천 김가가 좀 희성처럼 작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때 계유정난의 파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족보 어디에도 금계필담의 내용을 짐작케 하는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계유정난 때 몸을 피한 승유나 손자가 수양대군의 딸을 만났을까? 그저께도 우리 일가 하나가 또 그것을 물어봐. 수양대군 딸오고 우리 절제 손오고 송리산에 가서 살았단 말이 맞냐고. 그것이 집에는 알 거다냐. 그러더라고. 그것이 설은 많이 있는데 뭐 문설이나 뭐 그래 그러는 거 남아 있들 않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 안게 전에 우리 한 20살 먹어서 그 사랑방에서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했어.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른들이? 예. 사랑방에서.
금계필담의 여주인공인 수양대군에 따른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 조선의 왕실 족보인 선원보략. 수양대군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의숙공주로 책봉된 딸이 그 주인공일까? 외동딸이 되는 의숙공주는 바로 그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와 결혼하여 세조와 정인지는 사돈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양의 하나뿐인 딸은 정인지의 아들과 결혼했다. 그런데 수양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등장한다. 아들은 더 낳았다. 그런데 딸 하나는 왜 사라졌을까? 족보에 오르기 전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금계필담에서처럼 궁에서 도망친 것일 수도 있다. 그 딸이 김종수의 후손과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금계필담 속의 사랑은 실제 이야기였을까요? 저자인 서유영은 당시 승지벼슬을 했던 박승휘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를 조정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금계필담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밝히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조선 후기에 회자됐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왕조의 기틀을 잡고 문화를 꽃피운 세종의 시대를 지나 또다시 전개된 왕권 다툼. 김종서의 죽음을 시작으로 충신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안평대군도 형인 수양에게 사약을 받는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아침에 충신은 역적이 되고 역적은 공신이 되는 현실에 요상한 유언비어가 돌 만큼 민심은 흉흉해졌다.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된 단종. 청령포는 삼면으로 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도 절벽으로 돼 있어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유배지였다. 단종대왕님이 이곳에 유배로 오셨을 당시에는 이런 것조차 마실 물조차도 없었으니까 전혀 없었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세종은 전국을 조사해 지리서를 편찬했다. 그때 만든 세종실록 지리지 속 영월이 불과 몇 년 뒤 자신의 손자가 유배를 와 결국 죽게 될 것임을 상상이나 했을까. 꽃다운 나이에 단종이 죽음을 맞게 되자 그의 종과 궁녀들도 따라서 목숨을 끊은 영월 땅 곳곳에는 단종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었. 영월의 전설 속에서 단종은 죽어 산신이 됐다. 이 선왕당은 그 옛날부터 저희 마을에서 내려오면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단종 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단종대왕인 태백산의 영신인 건가요? 그렇죠. 단종이 영험한 산신으로 모셔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왜 그런 전설이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 얘기는 이게 전설이 이제 기층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얘기들인데, 단종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은 안 될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단종이 죽음을 맞은 바로 그 시간에 이따금 단종에게 머루와 다래를 바치던 추익한이라는 자가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는 단종을 보았다는 것이다. 전설 속에서 단종은 숙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사의 신이 되었다.
중종 36년에 영월 군수님으로 오셔서 저 중종 11년에 약간의 치제를 한 저 초라한 묘를 크게 수축봉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문도 정중히 써서 올리고 또 술잔도 정중히 기울여져 있어요. 중종 때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 그때까지 방치된 노산군의 묘, 즉 장릉을 찾아내 잘 돌보게 됐는데 여기에도 기묘한 전설이 있다. 박충원의 전임 군술이 까닭 없이 연달아 죽게 되자 그가 자원해서 영월에 온다. 부임 첫날 밤 꿈에 단종 홀령이 나타나 자신의 묘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월 군읍지에 보면 박충원이 부임하기 이전에 몇 명의 군수들이 잇따라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돼 있다. 물론 귀신을 보고 놀라서 사망했다는 내용은 없다. 뒤이어 박충원이 부임했다는 것도 군읍지에 등장한다. 결국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뒤섞여 전설이 된 것이다. 지식인은 글로서 역사를 남기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로서 남기지 못하고 말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말로서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 내려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민들이 생각하는 사관인 거지. 그러니까 전설은 씌어지지 않은 역사가 바로 전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설을 잘 분석하면은 어느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평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단종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백성들의 생각이 전설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단종을 죽인 세조의 전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세조가 어느 날 밤에 아주 깊게 단잠을 자는데 꿈에 그 현덕왕후가 나타났다는 거, 현몽했다는 것이죠. 현덕왕후는 문종의 비로 형해공주와 단종의 어머니다.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음을 맞았는데 그녀가 세조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네가 죄 없는 나의 아이를 죽였으니 나 역시 너의 아이를 죽이겠노라.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고 사라지면서 세조는 잠에서 깼는데 침을 뱉은 자리에는 종기가 돋아났고 곧바로 나쁜 소식도 듣게 된다. 꿈에 깨어나니까 갑자기 동궁인 즉 세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재미있고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흥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조의 장남은 요절했다. 그런데 이는 단종이 죽기 48일 전의 일이다. 사실과 허구가 섞인 것이다.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왕조실록. 정확한 역사를 남기기 위해 사관들이 목숨을 걸었다 할 만큼 권위 있는 국가 기록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에 벌어진 아주 세세한 일까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사실만 들어있을까? 단종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세조실록에는 노산군, 즉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고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고 돼 있다. 박백년의 구세손인 박경여가 권화라는 이와 함께 만든 장릉지에는 공생이 활줄로 노산군의 목을 매 죽였고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다고 나온다. 영월에는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낸 엄흥도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영조 때 충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한 인물. 실록이 아닌 장릉지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종 때 형조 판서를 지낸 이자는 자신의 일기에 세조실록의 기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록에 노산이 자진했다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여우나 쥐 같은 무리들이 권세 아첨하느라 지어서 한 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 관련 이야기들도 실록보다는 다른 기록에 의한 것이 많다. 옥자를 훔친 도둑놈의 목을 배려한 것을 어찌 역모라 하십니까? 나리. 추광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6 신하들의 행적을 야인의 입장에서 기록함으로써 정사에서 배척돼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살려낸 책이다.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날이라 불렀다는 일화도 여기에 등장한다. 육신전은 민간의 구비전승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나치게 사육신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후대에 그들이 복권되는 데 참고 자료가 됐다. 이 시대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쪽의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기록들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한두 줄만 가지고도 수많은 거짓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타 다른 기록들을 같이 봐가지고 그 시대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선 왕조 실록.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이들의 시각에서 기록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다른 기록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개인의 기록, 야담이나 전설에서 백성들의 진짜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금계필담의 저자 서유영은 누구였을까? 서유영은 조선 후기에 단종비의 무덤인 산흥에 능참봉을 지냈던 인물이다. 금계필담에 단종시대 이야기가 유독 많이 포함된 것도 그가 산흥에서 지내면서 당시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된 덕분은 아닐까. 서유영은 금계필담의 서문에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나온 것도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반반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영 자신은 그 정치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담기에도 금계필담에도 그런 자신의 역사의식이 이제 반영되어 나타나고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야담에는 그들의 역사의식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금계필담 속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에 담긴 백성들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과정이 어찌됐든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 얼마든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거부한 공주. 그 뒷이야기는 이렇다. 공주와 남자는 아들, 딸을 낳고 살았다. 말년에 세조가 절을 다니며 지난날을 참회했는데 속리산으로 가던 중 자신을 닮은 아이들을 발견하고 공주와 재회한다. 세조는 울면서 남편이 누구냐 물었고 김종서의 손자라 하니 김종서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민중들이 그 세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참혹했던 일들을 말년에 후회하고 또 참회했던 그런 것을 아마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 보면 세조가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이 많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꿈에 현덕 왕후가 침을 뱉었다는 전설, 또 속리산 인근에서 절을 다니며 참회를 하던 세조가 공주와 재회했다는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왕이 되기 위해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조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말년에 세조는 피부병 말고도 악몽에 자주 시달렸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이것이 그가 뿌린 피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조는 병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눈물을 쏟는다. 충남 공주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현장이 있다. 계룡산 동학사 경내에 위치한 숭모전. 단종과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1456년) 사육신이 죽자 생육신 중 하나인 매월당 김시습이 초혼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곳인데 2년 뒤 세조가 동학사에 들러 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위패가 늘어나게 됐다. 세조가 그 병을 치료차 여러 절을 사찰을 돌아다니는 중에 동학사에 들려 삼강 옆에 그 단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거는 사육신을 의시한 그 충신들을 지낸 재단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참 그걸 감흥을 하여 그 비단 8폭에 그 명단을 내리고 각을 집계한 것이 현재 숭모전의 효시가 되겠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김종서와 사육신. 자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달래주라고 친히 명했다는 세조.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에 얽힌 전설의 바위가 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초혼단을 떠나 이곳으로 자작자작 걸어와서 여기 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서 우일바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은 권력을 얻었다. 그렇다고 팽팽했던 김종서와의 대결에서 그가 진정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록에는 당당하게 세조라는 왕의 이름을 남겼지만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수양대군은 결코 당당할 수 없었다. 김종서와 수양대군 사육신 이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어떤 물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그 현실적인 이득의 길,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길이지만 현실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력의 길이 있고, 하나는 그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길이지만 이제 올바름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김종서와 사육신은 충신으로, 수양대군을 도운 신숙주와 한명회는 변절자와 모사꾼으로 기억됐다. 우리는 한낱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푸르른 역사 속에 살아남기로 했다. 우리의 의로운 죽음이 반드시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인들이 수양이란 자가 과연 어떤 자인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할 것이네. 계유정난, 사육신 상왕 복위운동, 단종의 죽음. 일련의 사건에 연루돼 쓰러진 이들은 숙종대부터 차츰차츰 복권이 이루어졌다. 실록은 물론 육신전, 장릉지 등 다양한 기록들이 근거 자료가 됐다. 계유정난으로 원수가 된 김종서와 세조의 후손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허구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백성들은 그 시대를 기억했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기록 자체가 전해주는 사실이 있고 그 기록들을, 기록은 아니더라도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중요한 자료로 생각을 합니다. 근계필담에 나오는 김종서의 아들, 손자와 세조의 딸,
사이의 일도 동일한 맥락인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를 이해하는 데는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개유장난으로 왕권 계승의 규칙이 무너졌다. 조선을 뒤흔든 수양대군의 쿠데타. 민심은 이에 대한 눈물의 사죄를 원했고 원수지간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기어이 얻어냈다. 한 하늘 밑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수양대군과 김종서. 그 후손들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 다시 소환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권력욕에 의해 희생된 두 남녀 간의 사랑이 대중적으로 많은 재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드라마를 통해서 신의를 지키고 정도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으나 드라마 속에서만은 그래도 훌륭한 삶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헤쳐가며 왕위에 올랐던 세조. 그 비극적인 역사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옳고 그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심이 기억하는 역사죠.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도 민심은 기억할 것입니다.